자, 이 마술에서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어렵지 않은 마술입니다. 간단하게 카드 컨트롤이랑 포스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요. 현상도 재밌는 편이죠. 나름 반전 같은 이펙트도 있고요. 이 마술에서 어떤 점을 좀 신경 쓰면 더 신기하게 할 수 있을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 마술을 하려면 포스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많이들 하실 것 같은 리플 포스를 했어요. 뭐 어떤 포스를 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리플 포스를 하실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데 이거를 잘 안 지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요, 포스를 하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해두시면 안 됩니다. 혹시 포스나 브레이크를 모르시면 동아리 선배님한테 물어보세요. 포스를 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하고 시작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 카드 한 장 뽑아볼게요. 자, 원하시는 대로 스톱해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번에 7, 8 마술 들으셨을 때 태엽 감는 이유가 중간에 완충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이거 포스도 포스라는 기술을 쓰기 전에 바로 포스를 위한 준비 동작을 하면은 사이에 완충제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의심하거나 들킬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어떤 완충제를 넣을 거냐면은 이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포스를 하기 한참 전에 미리 브레이크를 해놔요. 브레이크를 한 상태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제 포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플 포스처럼 뭔가 미리 사전 준비가 필요한 포스를 하실 때는 포스 직전에 사전 준비 동작을 하지 마시고 미리 사전 준비 동작을 해놨다가 뭐 다른 거를 못 꺼낸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둔 다음에 포스 기술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생각나는 대로 말해볼게요. 이게 스펠링 트릭이라고 해요. 영어에서 이제 스펠, 알파벳을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하면은 뭔가 현상이 일어나는 마술을 스펠 트릭, 스펠링 트릭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는 이 스펠 트릭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다 알파벳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죠. 그래도 이 마술은 숫자를 세는 거라 그래도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했고, 약간 반전이 있어서 재밌어가지고 자주 했어요. 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동아리 후배 중에 한 명이 이 마술을 외국인 친구한테 배웠다고 하고 이렇게 하던데 괜찮아가지고 저도 그 패턴을 쓰고 있습니다. 패턴은 이제 마술할 때 쓰는 대사, 뭐 스토리에 필요한 그런 말들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영어 스펠을 외워야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렇게 해야지만 마술을 드는가 보다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지워주는 게 중요하고, 또 오히려 너무 변명하듯이 이거를 이게 영어를 하는 이유는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더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스무스하게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되게 많았는데 잠시만요. 또 이제 이 마술을 할 때 포인트가 이제 카드를 컨트롤을 해야 돼요. 포스를 하고 나서 이제 카드를 받아가지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마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컨트롤이 들어가는 마술들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은 컨트롤에 많이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카드를 받았잖아요. 뭐 카드를 받아가지고 얘기하면서 편하게 컨트롤을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막 조용해진다거나 갑자기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몰라도 저때 뭔가 하는가 보다,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요 컨트롤 하실 때도 기술을 안 쓰실 때처럼 편하게 상대방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어렵죠. 왜 기타도 노래하면서 기타 치는 거 어렵듯이 마술도 기술 쓰면서 말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습해야겠죠? 기술을 엄청나게 연습해서 신경 안 써도 이 기술을 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마술들의 약점이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할지 설명시켜야 돼요. 뭔가 체인지처럼 팍 변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내가 스펠을 내릴 건데 고른 카드가 나왔을 때 고른 숫자가 나왔을 때 스탑해야 돼. 요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식의 저주에 빠지실 텐데, 이제 지식의 저주라는 거는 내가 아는 것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거를 뜻해요. 상대방은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를 처음 듣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했을 때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제가 시연하는 거 설명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셨던 분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기억하시고 잘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뭐 한 번만에 이해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예, 제가 했던 것처럼 예시를 한번 들어주는 게 아무래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내리다가 한 중간쯤 왔을 때 어떻게 하시는 거 이해하신 거죠? 이렇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왜 물어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킹이었어요? 또 물어보죠. 그리고 K-I-N-G 어떤 K였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밋밋할 수도 있는 트릭을 정말 간단한 걸로 현상을 살려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먼저 보고 좋아하고 딱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딜을 할 때 여기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강조한다든지 왜 집중시키냐면은 조금 더 신기하게 보여주려고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이거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 마술의 현상을 어떻게 표현하실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 마술이 관객 입장에서는 K가 아니었을 때 예를 들면 7, 상대방이 7하트를 골랐어요. 그러면은 7일 때 스톱했으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마술인데 내가 K를 골라서 운 좋게 마지막에 탁 이렇게 뽑은 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마술사가 이렇게 재미를 주려고 무조건 K를 뽑게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K가 나오도록 유도를 한 건지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둘 다 저는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내 취향에 따라서 혹은 표현 방법에 따라서 나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정해두시고 하는 게 좋아요. 이거를 모호하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마술을 하시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덜 신기해질 수도 있어요, 마술이. 특히 이 마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마술도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현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8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호를 줬는데 와우! 구스패드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상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8 다이아몬드가 9 스페이드로 바뀐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있던 9 스페이드가 제일 위로 올라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8 다이아몬드가 제일 위에 있었는데 지금 제 주머니 속으로 이동해가지고 두 번째 있던 9 스페이드가 바뀐 걸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현상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마술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마술인데 어떻게 표현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 마술은 설명이 굉장히 길었네요. 마술 이름이랑 이 마술의 원하는 이제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도 키포인트도 설명이 적어놨으니까 한 번씩 참고하셔가지고 재밌게 마술 한번 써먹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다른 마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죠. 안녕.